봅시다. 자,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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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부터 우리 이론 단기 완성반을 시작을 하는데, 간단하게 OT 해드리고, 이제 어떤 식으로 공부할지 챙겨보시면 돼요. 그 2달 동안에 4달의 커리큘럼 할 수 있으면 좋잖아요. 그러니까 다 할 수 있을까? 그거 이제 좀 관건이긴 한데,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이 4달 커리큘럼을 2달에 하는 거는 가능은 합니다. 가능은. 왜냐면 우리가 월화수목금을 한 게 아니라 월수금을 했기 때문에 화목에 바짝 하면 되는데 여러분이 잘 시간이 없어져요. 근데 다른 것도 해야 되고 하니까 그 효율적으로 어떻게 하면 그동안의 커리큘럼을 커버링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하고 잘 따라오시면 다음 달에 정규반에 여러분이 합류가 될 겁니다. 자, 보시면 일단은 이 단기반에서 중요한 게 여러분이 첫 지금 스타트를 걸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편입영어 특성을 빨리 이해를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영역별 학습 전략을 잘 따라 주셔야 지금부터 이제 하는 커리큘럼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지고 점수도 좀 올라가고 모의고사도 보게 되고 할 거예요. 실전화가 될 거예요. 일단은 제일 먼저 중요한 거는 여러분이 공부할 때 이제 영어를 그 학문으로 대하는 자세부터 일단 오늘부터 당장 없애야 됩니다. 그러니까 영어는 못해도 됩니다. 그냥 점수는 올릴 수가 있어요. 영어는 지금 단기간에 뭐 6개월 남았는데 6개월도 안 남았죠. 근데 올라가겠어요? 영어가? 몇 년을 했는데 지금? 혹시 한 20대 넘었죠? 20대 넘어야지 그죠? 몇십 년 했잖아요, 영어. 그죠? 잘 안 올랐죠. 제가 확신하건데 똑같을 겁니다. 어때요? 절망스럽나요? 어때요? 영어 공부 꽤 하셨죠? 그래도 하긴 했잖아요, 이렇게. 근데 뭐 점수 지금 있잖아요, 그죠? 안 올라. 근데 이제 그 영어를 그럼 지금까지 해오던 방식 그대로 하면 어떻게 돼요? 뻔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뭔가 다르게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다르게 하는 것도 시간도 지금 5개월밖에 안 남았어. 근데 이 5개월밖에 안 남은 거에서 영어라는 과목을 올린다는 건 사실 학문으로 대하면 안 돼요. 대신에 패턴으로 대하면 점수가 좀 뛰기 시작하거든요. 그 과정들을 이제 저하고 같이 보는 거예요. 일단 상승 모델 테스트는 제가 지금 강의가 13년 차인데 공무원 지금 우리나라 또 이제 학원이 좀 달라서 아무튼 그 공무원에서도 강의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공무원도 9급, 7급 다 강의하고 있고 편입 출신이고 편입 강의도 지금 이제 10년 차입니다. 그러면 여러 학생들의 모델 테스트 값이 있겠죠. 그렇죠? DB 값은 뭐 제가 지금 대한민국 최고라고 자부합니다. 가장 많은 수험생들의 DB를 갖고 있을 거예요. 이 학생들의 DB 값을 모아서 보면 어떤 영역을 빨리 올렸을 때 점수가 오르는지는 좀 데이터가 잘 구축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여러분이 해야 될 거는 다른 건 아니고 요거를 일단 따라오셔야 하반기에 점수가 오를 수 있는 가능성을 보는 건데 일단은 어휘예요. 제일 중요한 게 어휘. 그 다음이 독해. 그 다음이 문법. 요 순서대로 이제 학습을 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재가 지금 현재 3권이 레디가 되어 있는 거예요. 어휘책, 그 다음에 문법책, 독해책. 요 3권. 그리고 두께도 그렇게 두껍지는 않습니다. 자, 그럼 기본하고 이론 과정을 합쳐서 지금 진행을 할 건데, 네, 거기 있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요렇게 이제 문법 이야기를 먼저 간단하게 하고, 그 다음에 영역별로 제가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우리가 이제 2달 동안 계속 공부를 해야 되니까. 문법은 보면 이렇게 막 챕터가 많아요. 되게 많아요. 근데 이 챕터들을 하나를 잘 생각해보면, 사실 다 똑같은 것들이 모여있는 거라서, 이거를 하나로 모을 수 있는 이 힘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 단권화라고 하는데 사실 문제를 빨리 이렇게 풀지 않으면 이론만 했을 경우에는 지금 시간이 모자라요. 그래서 교재가 되게 잘 돼 있는 OX 문법을 여러분은 선택해서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OX 문법은 사실 커리큘럼의 2번째 단계 교재인데 좀 과감하게 문제풀이부터 진행하겠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단기반이기 때문에 이론을 지금 개념화를 하게 되면 투부정사가 뭐니 뭐 이런 계속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실제 문제는 우리가 풀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시험장에 가면 그러니까 개념보다는 문제를 먼저 보면서 개념화로 내려가는 TB 수업 방식을 채택해서 진행을 할 겁니다. 자, 그리고 실제 점수도 더 많이 올랐고 기본 이론하고 문법 총정리는 제가 오답 노트도 해드리면서 교재 풀면서 계속해서 진행할 것이고 추가로 학습하다가 이 부분의 개념이 약하다 하면은 인강 수험생들은 문법 A 과정에서 어디로 돌아가서 들어서 수강을 해라 이렇게 하면 그걸 듣고 오시면 되고 우리는 핸드아웃 다 나갑니다. 현장은. 자, 그리고 이제 오늘 또 해야 되는 게, 이제 코드 학습이라는 걸 이제 익숙하게 하셔야 되는데, 이제 매일매일 제가 이렇게 핸드아웃 나눠드릴 거예요. 그러면 얘는 숙제예요. 요거는 무조건 단기반은 깨 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화요일날 숙제 드리면 목요일까지 다 완성해 오시고, 목요일날 드리면 화요일까지 다 완성해 오시고, 퀘스트 깬다 생각하시고, 인강도 똑같이 매 수업 시간마다 자료가 첨부되면 그 첨부 자료를 무조건 끝내와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이번에는 정량 학습을 했을 경우 이렇게 코드 학습을 하고 저하고 수업을 계속 단기반을 했을 때
실효성이 있는지를 확인해 보면 일반 자습을 해서 여름 학기에 진입한 경우에 점수는 계속해서 이런 상태죠. 그러니까 물론 합격에 필요한 점수는 여기 있던데 합격을 못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7월에 들어왔을 때 단기하지 않고 그리고 실력이 원래 영어가 수능 등급이 5등급, 4등급, 요 이하, 4, 5등급 정도의 수험생이 출발했을 경우에 편입은 그냥 꿈이었습니다. 편입은 안 됩니다. 너무 어려운 과정이고 사실 학교를 높은 어디를 원하냐에 따라서 완전히 다를 수 있지만 상황은 근데 어디 학교 원하시나요? 그냥 얘기해 주세요. 그냥 인서울. 이거 되게 겸손하신 분을 만났네요. 이러면 가능해요. 이러면 가능한 상황이 되고 어디 원하세요? 국민대. 국민대부터가 이제 인문계인가 이공계인가? 이공계 국민대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이때 들어와도 이 점수로도 돼요. 4, 5등급도 되고 어느 정도 흐름만 타면 돼요. 근데 인문계 케이스는 혹시 인문계인가요? 인문계? 이공계? 어디 가고 싶어요? 괜찮아요. 그냥 얘기해보는 거예요. 제가 이 표를 설명하기 편하게 말씀드리려고. 서울시립대? 그거 못 가요. 그러면, 그러니까 여기 그러니까 그대가 못 가는 게 아니고, 여기 출발했을 때 시립대를 단기반 없이 그냥 5, 6월, 7월에 온 거야. 여름에. 그래서 편히 난 시립대 갈래. 그러면, 시립대는 여기 있습니다, 여기. 그러니까 그 친구들이 이제 이 허상을 쫓는 거예요. 그 누구도 얘기해주지 않아요. 선생님들이 다 뭐라 해요? 학생들이 이렇게 결제하려고 카드를 꺼내고 있는데, 안 돼요라고 해요? 아니면 어서오세요라고 해요? 당연히 어서오세요죠. 열심히 하면 되니까. 맞으니까. 1000명 중에 1명이 열심히 해서 됐으면 그 학생을 홍보하면 되잖아. 맞잖아요. 근데 제가 본 999명은 다 떨어졌습니다. 그럼 올킬이 그냥 맨날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높은 대학이 수능으로 가기 어려운 대학이 편입으로 가기 쉽냐? 절대 아닙니다. 절대. 그러니까 수능으로 가기 어려우면 편입으로 가기는 더 어렵거나 그냥 어렵습니다. 근데 일부 대학이 수능보다 많이 쉽게 갑니다. 많이 쉽게. 그거가 바로 정보력이잖아요. 그럼 거기에 필요한 점수대를 빨리 만드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죠? 국민대 제 경험치 13년 편입 오질나게 가르쳤고 수많은 학생들을 가르쳤고 국민대 이공계 그러면 만들 수 있다. 이렇게 나온다. 시립대 그러면 벌써 좀 답답해지고 어떻게 가르쳐야 되지 이거를 빡세고 물론 점수가 높으면 다 되고 점수가 안 났을 때 얘기고 어디 인서울 중에서 어디 한번 얘기해 보세요. 서강대? 서강대 하면 벌써 이렇게 막 많이 아파져, 선생님이. 이런 느낌이에요. 서강대는 영어가 또 살벌하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영역이 수능하고 다른 거야. 재밌지? 왜 그러냐면 학교마다 시험 문제가 다 달라. 그래서 요 자율학습이라는 걸 하게 되면 요게 자율학습 라인인데 자율학습을 하면 이꼬르 멸망이에요. 편입은. 자율적으로 학교에 대한 정보를 얻기가 너무 어려운 시험이에요. 그잖아요. 여러분 수능은 EBS 하면 되죠. 그리고 뭐 수능 여러 선생님들 있으니까 들으면 되죠. 영어가 하나니까. 이거 학교마다 영어 다 달라요. 수학 문제 다 다르고 영역이 다 달라. 그러니까 자율학습을 하면 안 되고 코드별로 어떤 학교를 타겟팅한 다음에 학생들께 이런 학교를 우리가 지금 집중으로 공략하는 반이에요를 알려주고 공부했더니 점수대가 그 학교에 다가간단 말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이제 저희 반은 일단 목표 대학이 정해져 있으니까 이 슬라이드가 끝날 때쯤에 제가 목표 대학을 알려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원하는 대학이 거기 없다라고 하면 과감히 반을 나가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에게 시작부터 모든 거 알려드리고 출발하는 거예요. 편입은 안 뽑는 대학이 있어요. 되게 소수. 거기를 여러분 막 목표를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몇 명 뽑는지 잘 모르시죠? 그죠? 그럼 잘 알아요? 얼추 알아요? 그러면 서강대학교가 많이 뽑아요? 이화여대가 많이 뽑아요? 여대는 잘 모르겠어요. 또 이제 여대는 관심이 없고. 그러면 서강대가 많이 뽑아요? 중앙대가 많이 뽑아요? 오, 중앙대가 많이 뽑아요. 그런 다음에 또 국민대가 많이 뽑아요? 단국대가 많이 뽑아요? 오, 잘하네요. 단국대가 많이 뽑아요. 국민대는 처절하게 안 뽑아요. 그러니까 국민대가 타겟인 경우는 제가 빨리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1년 내내 공부해봤자 안 뽑아요, 별로. 소실대가 많이 뽑아요? 성균관대가 많이 뽑아요? 이 친구 지금 잘 아는 케이스입니다. 소실대는 안 뽑아요. 한 과에 한 명 뽑아요. 소실대 목표로 해야겠어요? 성균관대 해야겠어요? 차라리 성균관대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케이스들을 그래서 잘 알고 공부를 해야 되는 거다. 알겠죠?
자, 그러면 코드 여러분 잘 지켜주셔야 되고, 제 수업의 방식은 이제 리딩 클래스 라이브로 진행을 하고, 필기노트는 제가 이제 나중에 수업할 때 보시면 펜도 써가지고 막 이렇게 필기도 하고, 그 다음에 코드 학습을 수업에 연계할 수 있도록 이지훈 영어 도서관 카페도 있으니까 가서 자료 다운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단어는 그냥 막 이렇게 사전 씹어 먹으면 안 되고요. 지금 초반에 우리 2달 동안 단어 바짝 올려야 되는데, 저는 이제 어휘 학습을 어떻게 하냐면 무조건 연계 학습으로 해서 어원부터 학습을 해요. 그러니까 어원을 배우고 나면 이 어원 때문에 이게 동의어다라는 걸 짝짝 생각하게 되는데, 그게 바로 여러분 지금 받은 교재 호그와트 어원 어휘입니다. 이 교재를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이제 걸을 때부터 이렇게 이제 단어를 배우게 되는데, 이 보카플로우라고 해서 요거 이제 발이죠. 요거 애기 발이죠. 되게 이제 오동통 해가지고 발은 라틴어로 패드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패드가 이제 있으면 코어를 하나를 알려주는 거예요. 일상에 있는 전전두엽에 있는 단어죠. 발에다가 이렇게 바르면 그 뭐라 그러죠? 페디큐어라고 하죠. 다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패드라는 라틴어를 하나 배우게 되면 그 패드를 빨리 확장을 시켜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발음 푸릇이 아니라 이제부터 우리는 라틴어 스쿨이니까 무조건 편입 영어는 라틴어예요. 그러니까 패드가 나오겠죠. 그러니까 페디큐어 나오고 그 의미 추가를 하면은 페디아트리스트가 나오는 거예요. 이 페디아트리스트는 뭐뭐 뒤에 이스트가 보이니까 사람이니까 이건 발 전문가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는 꽈트로 패드가 있으니까 패드는 또 발이니까 꽈트로는 4라서 사족보행을 한다는 뜻이에요. 짐승이라는 뜻이 나오고, 패들다는 기어다닌다니까 아장아장하는 거. 발을 기고 다니니까. 자, 그러면 이런 것들을 잘 생각해 보면 이런 식의 단어가 확장되면서 동의어를 빨리 모으게 되면 실제 시험은 어떻게 되느냐. 그러니까 이게 능숙한을 여러분이 ABCD 단어를 보는 게 아니라 이 덱스는 능숙한 라인이니까 덱스 배우고 어드레이트 다프트 배워서 이렇게 한눈에 계속 담는 연습을 해서 계속 보면 실제 시험이 어떻게 되냐. 시험에서는 이제 동의어만 고르면 되거든요. 이렇게. 그러니까 ABCD를 외운 게 유리하겠어요? 아니면 그 동의어가 묶여있던 걸 보고 플렉서블은 유연하니까 어댑터블을 고르고, 발의가 다양하니까 바뀌는 체인지를 고르고, 동의어를 많이 봤으면 그 노출도가 높기 때문에 점수가 빨리 오르겠죠. 그죠? 근데 ABCD를 외워서 저걸 찾는 거는 어렵겠죠. 그죠? 그래서 코드 학습을 하면서 우리가 이제 어휘 확장을 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영역 학습법도 좀 보셔야 되는데, 영역은 이제 편입은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됩니다. 이제 독해, 논리, 어휘, 문법, 생활영어 이렇게 나오는데, 가장 많은 포션을 가지는 게 뭐 학교마다 다르긴 한데, 뭐 인하대 같은 경우, 한양대 같은 경우는 독해가 100이에요, 그냥. 나머지 영역이 없어요. 그리고 이제 서강대나 뭐 중앙대나 한양대나 이렇게 골고루 이제 봤을 때 여러분이 가고 싶어 하는 서울 상위권 대학교, 그 다음에 이제 중상위권 대학교까지를 돌아보면 평균 이런 흐름을 보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막 요걸 열심히 하면 되겠습니까? 아니, 생활영어 막 What's up, man? 하면서 이거 열심히 하면 어떻게 돼요? 한 3점 어쩌 3점. 이거 열심히 하면 어떻게 돼요? 이거 두 개 열심히 하면. 생활영어 해가지고 문법 열심히 하면 한 8점. 한 8점에서 15점. 어휘 죽을라가 해가지고 요거까지 싹 하면 한 30점. 여기까지 하면 좀 이제 괜찮은데, 요거 하나가 더 세죠? 그죠? 그래서 결국에는 얘부터 학습을 하는데 그렇게 하는 선생님이 거의 없습니다. 왜냐면 다 이렇게 해야 영어가 이해가 되니까요. 그래서 이유는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 단계별로 해야 이게 이해가 되는 건데, 이건 종합이잖아요. 독해라는 건 다 들어가 있는 건데, 이게. 근데 저는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알다시피 저를 선택한 이유 중에 하나는 제가 독해 메인인 건 알고 계시죠? 그래서 이제 오신 것 같은데, 저는 여기서부터 이렇게 하는 게 너무 익숙합니다. 그 커리큘럼을 그렇게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영역별 학습으로 요거부터 이렇게 내려가고 요 두 개를 강화합니다. 여기는 사실 지금 안 합니다. 거의 안 하고 문법 문제부터 바로 풀어서 개념만만 시켜버리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 다음. 그래서 이제 영역 학습은 무조건 비중별로 할 거다. 그러니까 거꾸로 안 가고 저렇게 갈 거다. 독해 방금 얘기한 겁니다. 어차피 할 거 많은데 제가 다 하고 질문 열심히 읽는 게 아니라 답 금방 골라내기 할 겁니다. 이런 거 좋잖아요. 그죠? 이렇게 할 거면 그 절에 가야죠. 돈을 왜 내요? 학원을 왜 다니고, 그죠? 집에서 혼자 열심히 하면 되지. 근데 이렇게 안 하고 답 금방 골라내기. 요거요. 그죠? 요게 이제 여러분이 원하는 거죠. 요거 해드릴 겁니다.